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 원 시간이 왔고요. 오늘은 약간 교실이 달라졌죠? 이제 지금 현재 5월 20일 수요일이고요. 고3 등교 계약이 시작된 날입니다. 제가 고3 지금 담임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애들도 만나고 그러고 있는데 3학년 원래 제 담임반이 3학년 7반이에요. 3학년 7반에서 이 수업을 찍다가 지금 당장 3학년 7반에서 다른 교과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찍을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3학년 12반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3학년 12반이란다. 2학년 12반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지금 2학년 12반에 와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카메라 구도도 좀 다르고 교과서도 손에 들고 수업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최대한 변함 없이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 배울 교과서 페이지는요 46페이지고요 배울 내용은 퇴적 환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퇴적암의 종류, 그리고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 그리고 퇴적암이 만들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퇴적 구조, 이렇게 퇴적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오늘은 그러면 어떤 곳에서 퇴적이 일어나느냐, 어떠한 환경에서 퇴적이 일어나는가, 그걸 알아보는 퇴적 환경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46페이지 맨 위에 퇴적암은 생성 과정에 따라 다양한 퇴적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다양한 퇴적 구조에 대해서는 배웠죠. 건열, 연은, 점유층리, 사층리 이렇게 배웠고요. 특히 퇴적물이 쌓이는 환경이 어떤 곳인가에 따라 퇴적 구조가 달라지므로 퇴적 구조를 통하여 퇴적 환경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각 퇴적 구조마다 생기는 환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죠. 연은은 얕은 물, 건열도 얕은 물에서 이제 건조한 환경으로 됐을 때 건열이 생기는 거고, 또 사층리 같은 경우엔 사막이나 물가, 그리고 점유층리는 심해져 그 바다 깊은 곳 그런 데서 일어나는 저탁류에 의해 저탁암에서 잘 보인다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퇴적 환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림 2와 같이 위치에 따라 육상환경, 연안환경, 해양환경으로 나눌 수 있대요. 그래서 육상환경은 뭐냐? 교과서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죠. 육지에서 만들어지는 환경이 육상환경이라고 합니다. 육지에서는 주로 침식이 일어나지만 일부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퇴적이 일어난다. 육상환경에서는 선상지, 강바닥, 호수, 사막, 빙하 등이 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퇴적보다는 주로 침식이 쌓이는 것보다 깎여나가는 그런 작용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육상 중에서도 특정 지역에서는 퇴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바로 선상지, 강바닥, 호수, 사막, 빙하 등이다 라는 얘기고요. 이제 연안 환경은 육상 환경이랑 해양 환경이 만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환경인데요. 이제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점, 약간 그런 곳이 연안 환경이 될 수 있겠고, 교과서에서도 나오죠. 강의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삼각조나 해안가에서 만들어지는 모래톱이 연안 환경의 대표적인 예시다. 그리고 해양 환경은 바다 밑에서 만들어지는 환경이래요. 그래서 그 예시로는 탄산염 환경,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 평원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육상 환경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교과서에서 말한 대로 육상 환경은 육지에서 만들어지는 환경이고요. 첫 번째로 하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하천은 이제 입자 크기에 따라서 가라앉기 시작하는 유속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입자가 큰 애 같은 경우에는 가라앉기가 쉽죠. 그래서 유속이
조금만 느려져도 가라앉을 수 있고요. 입자가 작은 애는 유속이 아주 느려져야 비로소 가라앉을 수 있을 겁니다. 즉, 입자 크기가 크면 빠른 속도에서도 가라앉을 수 있고, 입자 크기가 작으면 느린 속도가 돼야 비로소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죠. 강의 상류랑 강의 하류를 비교를 하면 어디가 더 빠를까요? 유속이. 그 사측리에서도 잘 보여줬는데 강의 상류가 좀 더 경사가 이렇게 급했었죠. 그래서 유속은 강의 상류가 빠를 것이고 강의 하류가 느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상류에서의 입자의 크기를 보면 입자가 클 거고요. 강의 하류에서 보면 입자가 작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육상 환경이 뭐가 있냐면 호수가 있어요. 호수. 얘 같은 경우에 특징이 계절에 따라서 평행하고 얇은 층리가 주기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호상 점토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여기에 물이 담겨 있고 여기가 호수죠. 여름이랑 겨울을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겨울에는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물이 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얼 때 이 윗부분이 얼게 되고 그 안쪽에는 아직 물이 얼지 않게 되는데, 뭐 빙어 낚시 이런 거 가면은 망치 같은 걸로 물을 좀 깨면, 그러니까 얼음을 좀 깨면 위에는 얼음인데 그 아래는 아직 물 상태로 있잖아요. 그 밑에 물고기도 막 살고 있고. 그래서 겨울에 보면 이 위가 얼음으로 막힙니다. 호수의 위쪽이. 하지만 안쪽은 아직 물 상태죠. 여긴 얼음이고 밑에는 물. 그러면 외부에서 뭐 퇴적물이 공급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퇴적물이 쌓이냐? 이 호수 안에 원래 있던, 부유하고 있던 점토들, 점토 입자들은 굉장히 가벼워서 밑에 깔리지 못하고 호수에 둥둥 좀 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그런 가라앉는 걸 방해를 받고 있었는데, 얼음이 생기면 안이 굉장히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이 점토들이 주로 쌓이게 되고, 또 이 안에 플랑크톤 같은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런 미생물들이 죽으면은 좀 거무접접한 찌꺼기가 되는데, 점토도 되게 어두운 색깔이고 그런 플랑크톤의 시체도 어두운 색깔을 가져요. 그래서 겨울에 주로 쌓이는 이런 점토나 미생물은 좀 어두운 색을 띱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좀 어두운 퇴적물들이 쌓여요, 이렇게. 그러다가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면 호수 위에 있던 얼음들이 녹겠죠? 녹아서 다시 물이 되고, 여기는 호수죠. 이때는 주로 어떤 게 쌓이냐면, 그 겨울 동안 암석들이 얼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암석이 갖고 있던 수분들이 얼음이 돼가지고 부피가 좀 팽창을 합니다. 이렇게 암석이 있는데 이 안에 수분들이 있어. 근데 겨울에 얘가 얼어요. 물이 얼어요. 암석에 들어있는 물이 얼면 부피가 팽창을 해요. 물보다 얼음의 부피가 큰 건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암석들을, 그 암석 틈 사이에 있던 수분이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니까 암석 그 사이에서 암석을 갈라지게 만드는, 좀 암석을 풍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얼음이 안에서 잘 있다가
갑자기 기지개를 물이 잘 있다가 기지개를 피면서 양 옆에 있는 거를 밀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암석들이 막 깨져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이 수분들이 얼음이 있으니까 그 양 옆에 있는 애들을 부서뜨리긴 했어도 아직은 잡고 있단 말이죠. 같이 얼어져 있는 상태니까. 근데 봄이 되고 여름이 돼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물이, 아니 그 얼음이었던 게 물이 되면서 양쪽 그 돌덩이를 잡고 있던 걸 놓게 돼요. 그러면 얘네 암석이 부스러기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한 부스러기들이 이제 바람이나 뭐 똑같이 물의 흐름을 인해 호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서진 암석들은 주로 밝은 색의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특히 화강암이 많은데 화강암이 굉장히 밝은 암석이고 그런 애들이 부스러져서 호수 안으로 들어오니까 되게 밝은 색의 퇴적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여름에는 암석 부스러기들이 쌓이게 되고 얘네들은 주로 밝은 색이다. 그래서 겨울에는 또 어두운 색깔이 쌓이고 여름에는 또 밝은 색이 쌓이고 겨울에는 또 어두운 색깔이 쌓이니까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반복되는, 그리고 평야면서 얇은 이런 층리를 호수 안에서 생기게 된다. 이런 걸 호상점토층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호수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선상지가 있어요. 선상지. 선상지는 뭐냐? 이제 산에서 평지가 되는 경사 급변점을 선상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퇴적물이 부채꼴로 쌓이는 특징이 있고요. 또 분급이 불량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볼게요. 이렇게 산이 있고 여기가 평지가 있다고 합시다. 산에서 물 같은 게 흘러요. 물이 흐를 때 퇴적물들을 운반시키면서 흐르죠. 그러다가 산에서 평지로 내려가게 되면 경사가 갑자기 아까 강의 상류에서 하류로 가는 것보다도 더 아주 갑자기 급격하게 완만해져요. 그러면 그 강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던 퇴적물들이 바로 이 경사가 급변하는 지점에서 다 멈춰서 거기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강의 상류나 하류를 보면 점차적으로 입자가 크기가 작아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런 선상지에서는 그런 입자 크고 작은 게 싹 다 막 섞여서 한 번에 놓아져 버리는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분급이 불량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분급이 불량하다는 게 뭐냐면 이 퇴적물을 잘 관찰을 했을 때 입자가 큰 것도 있고 입자가 작은 것도 있고 입자가 엄청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엄청 작은 것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섞인 거예요. 뭐 비유를 하자면 1, 2, 3학년이 다 섞여서 동아리를 만들면 좀 분급이 불량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강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좀 경사가 일정하게 감소를 하면 강의 상류는 입자가 큰 애, 강의 하류로 갈수록 입자가 작은 애가 모일 겁니다. 그래서 뭐 강의 상류를 본다면 입자 큰 애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들끼리만 있겠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분급이 양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건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모였느냐, 그러니까 크기가 비슷한 것끼리 모였느냐를 가지고 분급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예시로 든다면 2학년 애들만 모여 있다.
그러면 분급이 양호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죠. 퇴적물에서는 입자 크기에 따라서 분급을 판단하는 겁니다. 입자 크기가 비슷한 것끼리 모여있다, 분급 양호. 입자 크기가 다 다른 것끼리 모여있다, 분급 불량. 입자 크기가 작은 것끼리만 모여있어도 분급이 양호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것끼리 모였으면 분급이 양호하다. 알겠죠? 선상지에서 분급이 불량한 이유는 여러 입자 크기를 가진 퇴적물들을 한꺼번에 운반을 하다가 경사가 너무 갑자기 완만해져서 한꺼번에 내려놓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고요. 이 정도로 육상 환경 세 가지 얘기를 하고 해양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해양 환경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는 대륙붕입니다. 대륙붕은 이제 수심이 좀 얕은 바다를 뜻하는 건데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수심이 200m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 연안 쪽을 좀 대륙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정의를 말하면 대륙 주위에 분포하는 완만한 경사의 지형,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 뭐 대륙붕의 깊이가 얼마가 되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 긴가민가하게 설명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대륙 주위에 분포하는 완만한 경사의 해저지형을 대륙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의 특징은 이제 60% 이상의 퇴적물이 육지에서 공급된다는 겁니다. 바다에 떠있던 애들이 퇴적되는 게 아니라 주로 육지에서 공급된 애들이 퇴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육지랑 가까우니까. 그리고 해양환경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이제 대륙사면과 대륙대인데, 이건 저번 시간에 점이측리를 설명을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을 거예요. 얘네들은 대륙붕이랑 심해저 사이에 급경사면을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대륙붕이 있으면 여기 대륙사면이 있고 그 다음에 대륙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 이 대륙붕 끝자락에 이런 퇴적물들이 쌓여 있다가 지진 같은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여기 쌓여 있던 퇴적물들이 대륙 사면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그때 이 위에 있는 여러 분급이 불량한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떨어지게 되고요. 대신 이때는 이 떨어지는 시간적 여유가 굉장합니다. 물속이기도 하고, 그 선상지랑은 좀 다른 게 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낙하 속도의 차이가 굉장히 유의미 있게 나타나게 되는데, 낙하 속도가 더 빠른 애들이 밑에 깔리게 되고 느린 애들은 위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입자 크기가 큰 거부터 점점 아래서부터 위로 보면 입자 크기가 큰 거부터 점점 작아지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 그런 게 이렇게 점이측리 형태를, 이런 형태를 보이는 걸 우리는 점이측리라고 불렀던 거죠. 퇴적 구조에서.
대륙분과 심해저 사이의 급경사면을 대륙사면 그리고 대륙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대륙사면에서 발생한 저탁류로 인해 대륙대에 저탁암을 형성을 하고요. 이 저탁암의 대표적인 주요 그 퇴적 구조가 바로 이 점이 승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양 환경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마지막 연안 환경을 볼게요. 연안 환경에 제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는 삼각주입니다. 삼각주. 이 삼각주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천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을 얘기해요. 이때 바다는 굉장히 넓고 또 하천에 비해서 경사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속이 상당히 느려지게 되고요. 따라서 이 삼각주에 쌓인 입자들을 보면 주로 입자가 작은 물질들이 퇴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연안 환경에 해빈, 사주, 석호, 조간대라고 있는데, 이 해빈은 이제 파도의 영향으로 모래 같은 게 쌓이는 곳, 좀 뭐라 하지? 그 해변에 모래사장? 약간 그런 곳을 해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사주는 이제 해안과 나란한 모래섬? 그 바다가 이렇게 여기가 해안이라고 치고 바닷물이 이렇게 철썩철썩 파도가 치는 거예요. 여기가 해변. 이렇게 바다인데 여기 해변으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모래섬이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사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호는 이 사주가 쭉 이어지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물들이 갇히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 갇힌 물을 우리는 석호라고 부르게 되고요. 또 조간대는 이제 밀물, 썰물이 있는데 밀물 때 물이 차오르고 썰물 때 물이 빠지는 곳. 이 바다가 있으면은 여기가 밀물선이라고 하고 여기를 썰물, 그러니까 여기가 만조선, 여기를 간조선이라고 봤을 때 밀물이 생기면 바다가 여기까지 차고 간조가 생기면 여기까지 빠진다고 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바닷물이 만조 때도 간조 때도 다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만조 때는 바닷물이 있고 간조 때는 바닷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항상 바닷물이 없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렇게 때에 따라 다른 곳, 물이 차오르기도 하고 물이 빠지기도 하는 곳을 우리는 조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상환경, 연안환경, 해안환경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교과서에서는 6개의 그 퇴적 환경 예시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까지만 확인을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탄산염 환경이 나오죠. 탄산염 환경이 뭐냐면
광합성이 가능하고 비교적 따뜻해서 이산화탄소의 손실이 많은 얕은 바다, 거기서는 탄산칼슘이 침전돼서 석회암을 만든대요. 탄산일 환경은 석회암이 형성되는 곳이거냐. 그래서 석회암이 형성되는 방법에는 이제 침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는 생활하는 이제 산호가 거대한 산호초를 형성하면서 많은 양의 석회암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호가 서식하는 곳, 산호가 서식을 해서 석회암이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얕고 따뜻한 바다. 그리고 사행하천, 이제 하천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커다란 호를 이루면서 흐른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흐르는 거죠, 하천이. 이런 걸 사행하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벽 쪽에서는 침식이 일어나고 반대쪽에서는 퇴적물이 쌓이고 사층을 만든대요. 이렇게 물이 흐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간다면 이렇게 흐를 때 바깥쪽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침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 여기가 퇴적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절벽 쪽이라는 게 이쪽 부분을 말하는 거고, 반대편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침식, 여기선 퇴적이 일어난다. 그런 내용이고요. 선상지는 제가 말했죠. 다양한 퇴적물이 쌓일 수 있다. 왜냐하면 경사가 급변해서 유속이 갑자기 낮아지기 때문에 많은 크기가 다양한 퇴적물들이 쌓인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표현을 한다. 특히 이 선상지에서는 부채꼴 모양의 지형을 만드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삼각주가 나와요. 삼각주는 선상지와는 다르게 입자가 작은 물질을 퇴적시키게 되고요. 또 삼각형 모양의 지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 옆에 얕은 해안, 거기서는 물결 모양의 구조로 퇴적 환경을 알려준대요. 그 물결 모양의 구조가 바로 우리가 배운 연은이죠. 이 물결의 형태는 물이 흐르는 속도와 수심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 연은도 사실 종류가 좀 있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물이 흐르는 속도랑 수심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건데, 연은의 종류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퇴적 구조 중에 연은이 있다. 근데 그 연은의 종류까지는 딱히 배우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대륙사면과 대륙대, 제가 얘기한 거죠. 대륙사면의 급경사를 따라서 다양한 퇴적물이 흘러서 쌓인다. 그런 흐름을 저탕류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대륙사면을 내려와서 대륙대에 쌓인 거를 보고 저타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특징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특징이 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떤 퇴적 구조라고 하냐면 바로 점이층리라고 부르게 된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3학년들 보러 가야겠어요. 오늘 수업도 고생했어요. 이상입니다.